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세팅, 그 세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잘하려면 흔히 이제 멘탈, 신법, 그리고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당연히 주식에서 승패에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뭐 멘탈이나 신법이나 마인드나. 일단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평정심 유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세팅인데요. 세팅. 그러면 그런 조건을 위해서 세팅에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 고정 지출이 이제 거의 없어야 된다. 일단 혼자 살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은 뭐 본가나 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멘탈적으로는 좀 힘이 들죠.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매매할 때 욕심이 생기죠. 욕심.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이 부리게 되니까 이제 뇌동매매로 이어지죠. 그게 뇌동매매. 그래서 매매가 손절로 끝이 나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매매를 진행하다가 그 매매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이제 저희가 멈춰야 하잖아요. 이제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멈춰야 되는데 이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려면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하우스메이트나 아니면은 룸메이트를 구해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집값, 밥값 뭐 이런 걸 줄이고 만약에 매매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줄였는데 그 매매가 잘 안 됐어. 매매가 잘 안 되면 뭐 손절로 끝이 나면 그냥 뭐 라면만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면 뭐 고정 지출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나마 다음날 매매할 때 뭐 그래도 뭐 버티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급함이 이제 조금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첫 번째 세팅에서 나는 벌써 혼자 살고 있고 상황상 뭐 하매나 룸메 구하는 것도 안 되고 난 지금 대출도 있고 고정 지출이 있다.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방법은 안 되잖아요. 이 세팅이 첫 번째 세팅이 안 되면 일단 두 번째 세팅. 두 번째 세팅은 일을 다녀야 된다. 일.
그 일을 다녀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 수입이에요. 고정 수입. 고정 수입.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제 수입이 있어야 고정적인 지출도 이제 걱정이 덜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식에 이제 올인을 하겠다. 나는 주식에 올인을 하려고 한다. 주식 올인. 난 단타로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9시부터 이제 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9시부터 장이 시작을 하는데 뭐 단타를 치건 뭐 뭘 하건 일을 다니면서 이제 MTS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PC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차트를 마음 편하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트의 움직임을. 차트 움직임. 저는 차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차트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9시에서 10시까지, 9시에서 10시까지 모니터를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다. 나는 일을 하면서. 뭐, 그렇다면, 그런 직업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일을 하면서 저 뭐 9시에서 10시는 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좀 건들지 마세요. 저 그 시간 동안 좀 차트 좀 보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움직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돈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9시, 10시를 피해서 이제 뭐 저녁에 야간에 일을 한다던가 야간 알바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뭐 배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알바를 하던 뭐 어떤 식으로 하던 일단 고정 수입을 만든다. 근데 일을 이제 직원으로 있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니까 말 그대로. 알바 같은 거는 좀 이제 유동성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만큼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을 9시에서 10시는 이제 피해서 할 수 있는 뭐 야간에 뭐 직원을 구한다던가 뭐 그런 데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수입이, 고정 수입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지금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근데 내 직업은 10시까지 모니터를 방해받지 않고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고, 차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세팅이 다 돼서 끝난 거냐? 끝난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다음 세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가 돼 있으니까 다음 세팅이 이제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다음 세팅은 이제 시드를 줄이는 거예요. 시드 줄이기. 만약에 이제 단타로 전업을 꿈꾸는데 나는 지금 이제 경험도 쌓여있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서 매매를 할 때 이제 매달 뭐 손실로 끝날 때도 있고 수익으로 끝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드를 풀로 땡겨서 매매를 한다? 풀로 땡겨서 이제 주식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처럼 깡통찰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거의 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나는 들어간다. 시드 풀로 땡겨서. 그럼 깡통 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를 줄여야 돼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돈 싸움이 돼요. 돈 싸움. 돈 싸움. 돈 싸움이 되는데 이게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해진다는 소리죠. 수익률보다는 수익금. 수익금이 중요해진다는 소린데 그래서 이제 저도 11월부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봤을 때 한 달 매매 중에요. 이제 한 달 매매 중에 손절 같은 경우가 손절이 한 3번?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잃을 확률보다 지금 매매를 했을 때 딸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시드가 작잖아요. 지금 시드가 이제 다 녹아가지고 시드가 작으니까 이제 수익금이 작은 거예요. 백날 수익률이 좋아도 수익금이 작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건 이제 암울해지는 거예요. 저처럼 암울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을 위해서 시드를 줄이세요. 이제 3번째 방법은 시드를 줄이시는 건데 어차피 이제 주식을 하면서 수업료를 지불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업료. 이제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료를 낼 거면 수업료를 좀 적게 내자는 소리죠. 적게. 많이 내서 호구 되지 말고 그냥 좀 적게 내고 배우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드를 줄이는 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드 줄이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건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본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매매 금액을 맞추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한번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50이던 100이던 아니면 뭐 200이던 1000이던 2000이던 일단은 해보시고 이제 일단 손실제한금을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손실제한금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이 금액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이제 평균적인 수익이 발생하는지 보고 그걸 이제 손실제한금으로 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 영상에서요. 손절 영상에서. 근데 이 손실제한금을 잃고 평정심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열이 받아가지고 미치겠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평정심 아니면 화가 난다. 일단 이제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괜찮다? 그러면 이 시드를 올리세요. 시드를 올리고 근데 나는 매매를 했는데 어떤 일정 금액으로 내가 매매를 해봤는데 이 금액으로 하니까 이제 손실을 입으니까 열이 받는다. 막 화가 나서 미치겠다. 열이 너무 받는다. 그러면 시드를 좀 내리세요. 시드를 좀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값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 중간값을. 이제 매매 진행할 때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금액, 그 금액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 심리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최대한 그 심리가 반영되는 금액을 어떤 게 제일 적은 금액에서 내가 심리가 반영되는지, 그 심리가 반영되는 제일 작은 금액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금액에서 돈을 잃었어요. 이제 어떤 시드로 들어갔더니 돈을 잃었는데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나쁜데, 화가 나고 기분은 나쁜데, 뭐 괜찮아, 뭐 이 정도 뭐 화나고 기분 나쁜데 에이 털고 내일 하자,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은 뭐 돈을 따면 이제 아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만 있어도 뭐, 이 정도만 있어도 뭐 오늘 뭐 담배값 벌었다, 오늘 뭐 밥값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와 땡 잡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와 대박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어느 정도 그냥 좋은 정도. 뭐 지나가다 10,000원 주셔도 기분 좋잖아요. 꽁으로 10,000원 주시면. 한 그 정도 심리가 움직이는, 이제 그 정도 심리가 움직이는 그런 금액. 이제 그런 금액이 이제 제가 말하는 매매 금액이에요. 그 정도까지 시드를 줄이자. 그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드가 너무 작아요. 시드가 너무 작아서 잃어도 그만, 뭐 안 잃어도 그만,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잃었어? 뭐 잃던 말던 상관없어. 뭐 이 정도 없어도 뭐 이 정도의 이제 손실제한금밖에 안 나면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돈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 심리가 반영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 경험한 게 나중에 가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죠, 저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금액을 올리면은 분명히 내 심리는 흔들릴 텐데, 안 흔들리던 이제 금액으로 매매를 이때까지 진행을 해서 수익을 계속 냈는데, 흔들리는 금액으로 하면은 느낌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매매가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점점 시드를 이제 올려서 우리가 매매 횟수는 줄이고, 이제 매매 횟수를 줄이고, 매매 횟수를 이제 줄임으로써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확률을 낮추고, 이제 매매 횟수를 줄이되 시드를 올려서 그만큼의 수익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드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정 지출을 줄여라. 그리고 고정 수입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시드를 줄여라. 단, 내 심리가 반영되는 최소한의 금액까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단타를 해보겠다 하시면 독립을 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만약 그게 안 된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렇게 했을 거고, 그랬으면은 지금보다는 깡통을 더 늦게 차던가 아니면 더 나은 매매를 좀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주식 기법도 엄청 많고 관점도 엄청 많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떤 관점이든 어떤 기법이든 신법, 마인드, 멘탈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냥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본집에서 경험을 쌓고 시드를 줄여서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였을 때 쏠 수 있는 총알, 그 총알을 이제 만들어 놓고 쟁겨 놓고 있으시는 거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이제 저처럼 혼자 살고 있고 고정 지출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대출도 이제 풀로 땡겼고 일은 이제 배민 같은 거 알바로 해서 이제 들쭉날쭉하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근데 또 시드는 또 풀로 들어갔어가지고 시드가 많이 녹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지는 싸움 하는 거냐. 이건 또 아니죠. 이건 또 아니고 조금 불리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지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거 다 안 돼 있는 게 저잖아요. 제가 이거 3개 다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그냥 저랑 같이 버티면서 저희는 이제 원칙 매매하고 원칙 매매 이게 뭐 지금 다 안 돼 있는 저도 원칙 매매 하려고 하고 저랑 이제 같이 원칙 매매하고 지금 이 시간은 버텨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게 이제 얻은 결실이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해줄 거라고 믿거든요. 이제 저희가 버티고 나아가면 이렇게 힘들게 버틴 이 시간이 우리한테 이제 각인이 돼서 힘든 만큼 덜 힘들게 뭐 경험을 쌓은 것보다는 힘든 만큼 그만큼은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투하시고 원칙 매매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